잘 따져보면은 내가 그렇게 마음을 다치게 만든 것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1초를 놓치면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의 매출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1초의 나의 태도, 절대 눈빛에서 밀리지 마시고 당당하시고 답이 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대하시고 당당하게 밀어붙이시면 더 좋겠다. 회장님, 이전 영상에서 아이템을 잘 팔리게끔 먼저 만들고 멘트들을 적용을 하면 훨씬 낫다고 하셨는데, 고객이랑 대면했을 때 잘 팔리는 아이템을 만들었어도 두려운 게 사람인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좀...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이거 고치려고 그래요. 전기가 들어가야 고칠 거 아니에요. 이거 코드 꽂으면 전기가 나오고 컴퓨터가 켜져야 고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컴퓨터가 와야 된다. 제대로 된 고객하고 만나야 한다. 손님이 나를 만나러 오는 과정 속에서 나에 대해 알고 기대감도 있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오려고 하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 오는 고객 발굴에 대한 프로세스, 이게 있으면 더 좋다. 나름대로의 차별성이 생겼다면 그걸 잘 인지시켜가지고 제대로 된 만남을 성사시키는 것도 일단 필요합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나중에 한번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만났다 이겁니다. 컴퓨터 코드 꽂으면 켜지긴 해요. 문제는 로그인이 안 되네. 컴퓨터 바탕화면을 봐야 알약을 누르든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처음부터 사용자 암호를 입력하세요. 암호가 뭐지? 말이 씨알다 맥히는 거야. 만났는데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카톡하고 있고 말하는데 딴 데 이러고 있고 왜 만났나 몰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거 왜 만났을까?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면 나랑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일까? 잘 따져보면은 내가 그렇게 마음을 다치게 만든 것일지도 모르잖아요. 소개팅으로 비유를 해보자면은 소개팅까지는 나갔어. 첫인상 딱 보고 나 집에 갈래 바빠요 이러고 나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앉아봐요 이러면서 대화가 시작됐는데 대화가 점점 진행되다 보니까 매너 없이 카톡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주선자의 문제일까요? 이 아이의 네 가지가 문제일까요? 리드를 잘못한 것일까요? 일단은 대화인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내가 제대로 뭘 못했겠죠. 내가 영업사원이고 고객을 만났다라고 쳤을 때 고객이 내 얘기를 듣지도 않고 호응도 안 하고 물어보면 답도 안 하고 시큰둥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내가 무작정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억지로 영업하고 돌방이잖아요. 이거 아니면은 그렇진 않아요. 약속을 잡았으니까. 근데 티켓타카도 잘 안 되고 바빠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대개의 경우가 첫 도입부터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만났는데 손님이 지금 내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 손님이 관심이 없었다 그래. 그냥 와본 거래. 입장을 바꿔봐요. 내가 시간 내가지고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런 생각이었겠어요? 내가 남자친구 사귈 생각이 1도 없는데 내가 소개팅 억지로 나가요? 1도 없는 데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불살르지 못한 거지. 만났을 때 태도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태도가 얼마나 정중하냐 이 태도가 아니고 우리가 미용실이나 이런 데 있으면 광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원장님이 머리를 하고 있다가 누가 들어오죠? 한마디 합니다. 바로 안 사요. 이 사람이 손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네 이러고 나갑니다. 어떻게 딱 모습만 보고 이 사람이 손님인지 세일즈맨인지 알까? 넥타이에 빠듯하게 오는 경우가 많긴 해요. 거기서 보이긴 하지만 실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 태도 자체가 자신이 없어. 손님이 막 눈치 보면서 이러면서 와요. 가방 같은 게 있으면 꼭 앞으로 가리고 미다리고 막 이러면서 그 장례식장 자세 있잖아요. 상주가 이러고 침묵을 지키는 겸허한 자세 그런 자세로 들어와요. 그러면 손님 보기 어떨까요? 소개팅을 한다라고 치면은 소개팅 여자가 있는데 저기 남자가 헐레벌떡 들어온 겁니다. 와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해. 우물쭈물 말도 잘 못해. 여자 입장에선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마음이 안 들어서 나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왜 위 같잖아요. 이제 갑과 을의 관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갑은 을에게 뭔가 요청을 하고 내 주도대로 흘러가게끔 만들기가 용이한데 을이 눈치 봐가면서 이러면서 막 갑을 내 마음대로 막 뒤흔는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멘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끝난 겁니다. 사람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건 무리를 이룬다는 겁니다. 무리에는 항상 위와 아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얼굴 딱 만나면 벌써 여자분들 스킨하죠. 남자도 해요. 쳐다보잖아요. 위와 아래 이 서열에 관련된 정리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 영업사원 누가 봐도 을로 보인단 말이에요. 을처럼 보이는 세일즈맨을 대할 때 하나가 밑에가 되면 당연히 하나는 뭐가 돼요? 상대적인 거니까 위가 된단 말입니다. 뭘 하나 권해도 자신감 없어 보이고 갑의 입장에서는 손님이 명함 두고 가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화법책 이런 데 보면 지금 예를 들어 다음에 살게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고객님 지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러고 막 밀어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러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고객님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동 자체가 을로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손님이 갑이고 그렇지 않냐 하고 고객은 왕이라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왕인데 그러면 어쨌든 나한테 돈을 내야 왕인 거지.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왕이요. 정확하게 이게 좋은 거다라고 권했을 때 손님들한테 서비스 정신을 다해서 최고의 친절과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도와주고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내가 가서 팔지도 못하고 비굴하게 을처럼 보일 일은 없다. 적어도 판매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굽신거리는 을처럼 하는데 잘 파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팔아라.
할 말 다 하고 자신감 있게 이래야 잘 팔린다.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고객과의 상담은 눈빛이 구할이다. 누구 그러더라고. 제가 그걸 못해가지고 못 팔아요. 눈을 쳐다봐야죠. 이 눈을 못 마주치겠어. 정신이 혼미해. 내가 그렇게 끌려다니면. 이래가지고 무슨 얘기하겠나.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 그 맥락이라 생각해보세요. 당당하게 어필하고 무심하게 그냥 너 오늘 나랑 사귈래?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손님 하나 하시죠. 그냥 무심하게 던져야지. 비싼데요? 비싸긴요. 뭐보다 비싼데요?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지금 하시죠. 이러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은 이 태도에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갑으로 보일 만한 행동들. 사람이 조건반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파블로프 개처럼 종땡 치면 개가 침을 내는 거? 마찬가지예요. 갑처럼 보이는 사람한테는 내가 을로 위축되기 마련이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깐난아기 때는 의사 선생님 뭐 이런 거 다 갑이잖아요. 갑이 지시를 하라고 했으면 그게 따르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 동물이고 갑과 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손님이 갑으로 보이면 손님이 싫어요. 그러면 나도 싫은 것 같아. 근데 내가 갑처럼 보이면 손님한테 지금 하세요. 그러면 손님이 왠지 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 멘트를 시작하기 앞서 눈을 마주치는 첫 순간부터 찰나의 순간 그 타이밍부터가 이미 영업은 시작된 거고 그때 1초를 놓치면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의 매출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1초의 나의 태도 절대 눈빛에서 밀리지 마시고 당당하시고 갑이 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대하시고 자신감 있게 내가 갑이어야 손님이 을이 되고 구매를 한다. 대면할 때 첫 등장부터 끌어당길 수 있게끔 느껴져야 된다는 건데 전화로 하면은 느껴지기 쉽지 않잖아요. 전화로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대면을 할 때는 선생님 반갑습니다. 큰 목소리와 우렁차게 그리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큰 동작을 선생님 반갑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통화를 한번 볼까요? 여보세요? 난데 이러면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 갑인 며느리라면 만약에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도 크게 낼 수 있고 기운이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봐도 직장에 나가서 막 일하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 와가지고 집에 들어봐 어머니 아우 기어 들어가잖아요 목소리가. 어머님이 만약에 오랜만에 지금 거기 들를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요 오늘 바빠요. 대화에서 웃고 목소리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방금 말한 오프라인상에서 당당함을 보여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당당한 사람이 이럴 수 있잖아요. 군대에서도 막내가 웃으면은 난리 납니다. 군기가 빠져가지고 막 이 소리 들어요. 웃는다는 것 자체가 갑의 특징이다. 그래서 웃으면서 목소리 자체도 크게도 했다가 작게도 했다가 자유자재로 통화에서의 사람의 나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게끔 물론 내가 거만하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존중하는 말을 쓰지만 말의 어투와 크기, 속도, 높낮이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딸려오게 되는 겁니다. 경직돼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위축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통화 친구들한테 혹은 학교 후배들한테 통화하는 이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하면서 정말 티키타카 대화라면 된다. 전화하실 때 무작정 막 TM을 하면 솔직히 그게 힘들긴 해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전에 문자랄지 카톡이랄지 이런 것들로 연락처가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아무데나 전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알게 된 건데 그걸 잘 살려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고 간단하게 몇 가지 체크하는 대화를 이어가다가 더 줄 수 있음을 슬쩍 흘리면서 문자로 하니까 불편하니까 조금 대화할까 이러면서 우호적인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운 다음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근사하시네요. 정확하게 내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끔 돈데크만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 있어요. 한 20년 전에 거의 슈퍼맨 같이 노란 머리가 날아가는 애 있거든요. 그거를 흉내낸다 생각하시고 호탕하게 웃을 줄 아는 멘트가 아니라 실제 대화하는 것처럼 다급해가지고 말 막 빨라지고 이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화하는 버릇을 들이는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뭘 더 줄 수 있음을 어필된 상태에서 손님도 거의 흥미가 있을 때 편해지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반에 잘 어필을 해놓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정리해보자면은 일단 잘 파는 사람과 못 파는 사람 차이를 보면은 스크립트 탓이다 생각을 하는데 정말 잘 파는 관리자가 자기 멘트 막 녹취해가지고 스크립트를 만들어가지고 전달이 안 됩니다. 이게 강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백성이 지압이라 우르는 임금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라도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왕의 근엄한 음성. 근데 이걸 내지가 빼앗고 굶주리고 깨잖아요. 멘트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진짜 잘 팔아가지고 이거 분명히 똑같이 시켰는데 못 팔아. 근데 왜냐면은 대화하는 걸 옆에서 그런 거 보거든요. 벽 보고 대화하는 거지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지. 녹음해오라고 시켜갖고 이제 들어보면은 이게 지금 혼자서만 얘기하고 있는 건지 진짜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내가 대화를 주도하는 카리스마, 에너지, 태도, 눈빛 그리고 적당한 추임새와 같은 얘기를 해도 막 박수도 치고 진짜 대화라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당황해갖고 우리 남성분들 이쁜 여자랑 갑자기 대화할 일이 생겨버리면 눈치 보면서 말 못하고 이런 느낌이라 당황해. 왜냐면 손님은 귀하잖아요. 하루에 그냥 뭐 10명씩 쫙 만나면 귀찮아 죽겠어 다 모세요 이러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당연히 귀한 걸 준다라는 생각으로 고객이 만나고 필요를 해가지고 내가 친히 만나주는 거고 내가 권해주는 거지 억지로 막 팔고 필요 없는 거 뭐 그런 사람 아니다. 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더 키우면서 당당하게 밀어붙이시면 더 좋겠다.